새 컴포지션을 클릭해 주시고요. 다 같이 컴포지션의 이름에다가는 칵테일이다 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칵테일. 그리고 폭은 800에 450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97 프레임에 정사각형 픽셀 그대로 놓으시고 지속 시간은 90 프레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시간은 90으로 주시고 배경색은 그대로 검정색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컴포지션이 만들어지셨으면 이제 레이어의 새로 만들기에 단색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 단색의 이름은 여러분이 지금 잔이에요. 유리잔. 그래서 유리잔이다 라고 이름을 넣어주시고 유리잔 만들려고 하는 최대 컴포지션 크기 체크해 주시고 색상은 자, 클릭을 하셔서 약간 분홍색 계열로 클릭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유리잔이다 라고 해서 레이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유리잔은 일러에서 그린 거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살짝 내려놓으시고 닫지 마시고 내려놓으신 다음에 이 3글라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요 일러 파일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일러 파일을 찾으신 다음에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일단 일러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열어주면 이와 같이 잔 3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첫 번째 잔을 그러면 다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하고 눌러줍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로 오셔서 지금 유리잔이다 라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타임 인디케이터는 0번에다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잔 모양으로 바뀌어지죠. E는 선택한 상태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그려주면 그 오브젝트가 마스크로 적용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리잔을 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스크를 열어보시게 되면 마스크 1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고 이 마스크 1을 더욱더 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 패스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열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마스크 패스까지. 그러면 현재 이 마스크 패스의 모양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 마스크 1에 마스크 패스에 애니메이션을 만들겠습니다. 얘를 체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20프레임까지는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여기 앞에 보시면 다이아몬드 키프레임이 있죠. 이 키프레임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타임 인디케이터는 20프레임에다 놓고요. 이렇게. 그러면 20프레임에 똑같은 이와 같은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유리잔이 유지되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때 3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요. 30프레임에서 유리잔이 바뀌게 할 거예요.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 다시 일러로 가신 다음에 일러의 두 번째 컵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애프터 이펙트로 오신 다음에 자, 지금 현재 타임 인디케이터가 위치해 있는 곳에 컨트롤 V 그러면 자, 이와 같이 20프레임에서 30프레임으로 컵이 바뀌어지는 모션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컵 모양이 어떻게 돼요? 깨지죠? 중간에 이거 깨지는 건 이따가 바꾸면서 여러분이 제대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와 같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30프레임에 있는 이 컵은 50프레임까지 그대로 유지된 채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50프레임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키프레임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자, 요 키프레임이요. 요거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30프레임에서부터 50프레임까지는 똑같은 유리잔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타임 인디케이터를 10프레임 뒤인 60프레임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자, 세 번째 컵을 가져옵니다. 일러 파일로 가신 다음에
세 번째 컵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자, 애프터 이펙트로 오신 다음에 컨트롤 V요. 그러면 컵 모양이 바뀌어졌죠. 자, 나머지는 이 컵 모양으로 유지가 되겠죠. 계속.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꼬이죠. 컵이 이렇게 바뀌는 시점에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 퍼스트 퍼펙트를 한쪽으로 몰아서 일률적으로 변경을 해주려고 합니다. 처음에 있는 이 0번 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얘를 환기하는 개념으로다가 선택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제하신 채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보시면 정점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 정점이 이렇게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확대를 좀 마우스 휠로 이렇게 확대를 크게 하셔야 돼요. 선택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위쪽 화면으로 와서 마우스 휠을 이렇게 키워보세요. 이렇게 마우스 휠을 키우시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 이쪽 아래 하단 부분에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정점만 선택을 합니다. 이 정점만. 정점만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얘는 선택이 안 된 정점이기 때문에 빈 네모난 사각형이 나오고요. 얘는 선택한 정점이기 때문에 정점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새까맣게 칠해진 상태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점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이 정점에서 마스크 및 모양 패스라고 해서 나오죠. 마스크 및 모양 패스. 여기에 첫 번째 정점 설정하기라고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를 하셨으면 나머지 것도 똑같이 이렇게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가 놓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클릭을 하셔서 자, 선택하고 클릭하셔서 정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이 정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명령을 내려줍니다. 다 해주세요. 다. 자, 이 소스 애프터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가져오기. 이쪽 창에 그러면 이렇게 소스라고 해서 나올 거예요. 소스. 그리고 여기에 플루트라든지 리본이라든지 이렇게 두 개의 지금 컴포지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먼저 플룻부터 여기 있는 소스 가져온 플룻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쪽 창에 이와 같이 자 플룻이다라고 해서 나오고 플루트에 여기에 있는 요 세 개의 오브젝트 자, 올리브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세 개가 여기 있는 세 개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얘를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얘를 그냥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C 칵테일로 가져옵니다. 여기에다 컨트롤 V. 그러면 세 개의 모양 레이어가 복사되어져서 왔죠. 그냥 가져다 놓고 여기다 이제 애니메이션만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가져오셨으면 먼저 그 올리브라고 해서 나와 있는 얘부터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자, 맨 위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놔요. 화면 밖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 자, 유리잔이 얘가 이제 이렇게 꽂혀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타임 인디케이터가 0프레임에 있잖아요. 0프레임에다가 놓고 자, 얘를 활성화시켜서 변형의 위치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위치 부분을 이렇게 변형의 위치 자, 이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맨 위에 있죠. 위에서부터 스타트 되라 그 말이죠. 5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자, 얘를 끌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꽂히게끔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이렇게 가져다 놓고 보니까
컵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와지게 되죠. 여기까지는 다 재생이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F9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에다가 F9 눌러서 자,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면 가속도를 좀 넣어주고요. 자, 이 올리브라는 것을 끌어서 레이어를 끌어서 자, 유리잔 밑으로 이렇게 가게 옮겨줍니다. 그러면 유리잔 안으로 쏙 들어가는 느낌으로 표현이 잘 됐지요. 이렇게 완성을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넥스트 모양이 바뀌는 게 30프레임이죠. 여기서부터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면 20프레임까지만 이 데코레이션이 나오고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죠. 눈에 보이면 안 되겠죠. 따라서 지금 올리브에 이렇게 여러분 활성화 시킨 다음에 불투명도의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얘를 체크를 해줍니다. 불투명도의 애니메이션을 체크해주고 20프레임에서까지만 보여줘라. 즉 100%가 되고 그 다음에 25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고 얘는 빵으로 빼버립니다. 자, 그러면 얘가 꽂혀서 없어지는 애니메이션으로 완성이 됐지요. 이렇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자, 30프레임에서는 자, 얘의 이 유리컵에 걸맞는 데코레이션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얘는 뭐예요? 파인이다라고 되어 있는 얘를 갖다가 파인애플 여기다가 이렇게 안 보이게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에다가 올려놓고 얘가 이렇게 와서 꽂히게끔 하려고 해요. 그래서 3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고 자, 올리브는 닫고 이제는 파인 여기 얘를 활성화시켜서 변형에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자,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5프레임 뒤로 가서 35프레임에는 얘가 다 나타나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끌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네, 5프레임 뒤로 가서 얘를 끌어서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F9키를 눌러서 F9 눌러서 잘 완성이 되게 해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뒤로 가야 되겠죠. 잔 뒤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 파인애플도 뒤로 보냅니다. 유리잔 밑으로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꽂히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꽂히고 나서 얘는 어디까지만 보여줘야 돼요? 50프레임까지만 보여지고 없어져야 되죠? 따라서 5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요. 5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 자, 얘의 불투명도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 현재 100% 값을 그대로 보여라. 자, 60프레임에서는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 55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뒤에 55프레임에다가 가져다 놓으신 다음에 자, 이 불투명도에 빵 0을 줘서 없어지게 사라지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바뀌는 시점까지만 나오고는 없어지죠. 이렇게 되게 완성해 봤어요. 그런 다음에 자, 6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가져다 놓고요. 스타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놔 볼게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얘가 이렇게 뺑그르르 돌아서 나타나게 그렇게 해볼 거예요. 날아오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뺑그르르 이렇게 나와서 이 모양이 완성이 되게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자, 오렌지죠? 오렌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효과를 하나를 여러분이 줘보도록 할 건데 여기 효과 및 사전 설정 값 여기에다가 효과 및 사전 설정 값 여기에다가 입력하기를 방사형 지우기라고 써보세요.
방사형까지만 치세요. 방사형. 방사형이다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전환에 방사형 지우기라고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전환에 방사형 지우기. 자, 얘를 끌어다가 자, 오렌지에다가 갖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효과 컨트롤에 가서 여기 효과 컨트롤에 가서 자, 전환 완료라고 해서 나와지는 이 부분에 시작 각도는 90도로 놓고요. 자, 다 같이 시작을 90도에서부터 하겠다. 시작의 각도는 90도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환 완료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쪽 화면을 보시면서 60에서부터 65프레임까지에다가 100%라고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네? 네, 전환 완료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60프레임에서는 0. 여기 방사형 지우기 넣었죠? 여기에 전환 완료라고 안 떠요? 네,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처음에는 0%. 네. 그리고 5프레임 뒤로 간 다음에는 100%. 자, 지우개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얘를 체크를 하시고 얘, 자, 지우개의 중심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지우개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얘를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지워져 버렸네요. 자, 시계 방향으로 놓습니다. 시계 방향. 이렇게 지워지게. 거꾸로 나와야 되겠다. 그죠? 나와서 다 나와야 되는데 지우기니까 다 지워져 버리죠. 그래서 보여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60프레임에다가 자, 다시 전환 완료에 100을 넣고요. 100. 그리고 자, 65프레임에다가 0을 주세요. 0.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너무 5프레임이면 빠른가요? 이렇게 되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죠. 되셨어요? 여러분도 잘 되셨나요? 방사형 지우개가 안 보여요? 어디서 안 보인다니? 여기서요? 효과 패널 창에서요? 효과 사전 설정이 안 보인다고요? 얘가 그러면 창을 클릭을 해주시고 창 작업 영역에서 자, 여기 기본값으로 체크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에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기본값 재설정하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나오게 되죠? 이 라이브러리 창 위에 맞춤 있고 그 위에 효과미 사전 설정이다 라고 보이시죠? 네, 얘를 클릭하고 여기다 방사형이다 라고 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방사형 하면은 전환에 방사형 지우기라고 보이시죠? 네, 얘를 끌어다가 오렌지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렌지에 효과라고 해서 이 방사형 지우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랬을 때 6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 전환 완료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100이라고 주세요. 100. 그리고 65프레임으로 가신 다음에는 0이다 라고 써주세요. 자, 0.
그리고 시작 각도는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하지 마시고 90도를 주세요. 90도. 그리고 여기 지우기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반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애니메이션으로 다 완성이 됐죠. 잘 되셨습니까? 그러면 오렌지도 자 밑으로 유리잔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된 이렇게. 자 그러면 리본이다라고 해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리본이다라고 해서 컴포지션 하나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리본을 끌어서 이렇게 위에다가 얹혀주시고 유리잔 위로 얹혀주세요. 그리고 이 위치는 이 아래쪽으로 이와 같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본을 여러분이 이렇게 휘게 만들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반듯한 상태로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 리본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효과 패널 창에다가 여러분이 클릭을 해주시고 비틀기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비틀기. 그러면 이와 같이 왜곡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창에 보시게 되면 뭐 파도 비틀기, 그 다음 비틀기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 중에 베지어 비틀기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비틀기의 종류 중에 베지어 비틀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베지어 비틀기를 끌어서 이쪽 리본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창에 이와 같은 사각형이 나오게 되고요. 각 끝에는 조절점이 나오고 그 조절점에서부터 파생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이렇게 막대바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끝에서 이렇게 막대바의 끝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동그란 원형을 선택을 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위로 올라오면서 모양이 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틀어줄 수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리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이 왼쪽 창에 보시게 되면 효과 컨트롤이다라고 해서 베지어 비틀기가 나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정점들이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점들의 지금 현재 베지어 비틀기에 요 조절점을 이용을 하셔서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이와 같이 리본이 약간 휘어지는 형태의 모양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려서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밑으로 내려서 살짝 이렇게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저는 완성된 모양으로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정점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수치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보시면은 어떠한 메뉴가 어떠한 정점을 의미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냥 리본이 이렇게 휘어지는 베지어 비틀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휘어봤어요. 여기 있는 베지어 비틀기라는 메뉴는 나오시나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베지어 비틀기를 클릭. 그리고 여기 있는 리본이 클릭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베지어 비틀기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 정점들이 여러분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반드시 맞춰져 있어서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정점이 안 보이시면 그래도 안 보여요 하시면 여기 있는 그냥 메뉴 있죠. 자, 이 메뉴의 값을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딘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글씨를 쓰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텍스트 T를 눌러주시고 텍스트 T를 눌러서 일단은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딱 맞춰서 클릭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무의 공간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얘를 끌어다가 여기 리본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주시고 글자의 색상은 이와 같이 원하시는 색상 값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글씨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리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사이즈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런데 글씨도 이 리본이 휘어진 상태대로 이렇게 휘어지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글씨도 그러면 글씨를 입력을 한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 펜 툴을 이용을 하셔서 이 펜 툴로 이렇게 리본의 모양대로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모양을 그려줍니다. 리본의 모양처럼 이렇게. 그러면 자, 이 텍스트를 클릭하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자, 마스크로 입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마스크가 생겼어요. 마스크가. 그러면 마스크는 마스크 패스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 마스크의 패스를 텍스트의 패스에 적용만 시켜주면 되겠죠. 따라서 자, 텍스트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텍스트를 열어준 다음에 자, 이 텍스트에서 지금 패스의 옵션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패스가 현재는 없음으로 되어져 있죠. 이 부분을 열어서 마스크 1번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타트점이 여러분이 그려놓은 패스의 시작점에서부터 이와 같이 입력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 시작점을 살짝 앞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서부터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줍니다. 중간에 이게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소스 텍스트 현재 0프레임의 타임 인디케이터는 놔주시고요. 이 0프레임에서는 자, 요 지금 현재의 소스 텍스트를 입력하겠다 해서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텍스트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이 되게 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타임 인디케이터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바뀌는 시점 지금 30프레임에서 바뀌고 있죠. 모양이. 소스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텍스트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텍스트 안으로 커서가 들어오죠. 이때 여러분이 이와 같이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60프레임으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지금 현재 소스 텍스트에다가 변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안에다가 커서를 넣으시고 자, 여기다가는 이렇게 마가리타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 글자 크기가 서로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정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글씨가 나오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 정렬을 조금 바꿔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이 소스 텍스트에 입력되어져 있는 이 텍스트를 선택하시고요. 단락 문자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이 문자를 이렇게 열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아래에 단락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거 보이시죠? 단락을 열어보시게 되면 정렬 방식이 나와 있어요. 이때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글이 이렇게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퍼스트 정점을 이동을 하셔서 정중앙으로 올 수 있도록 맞춰주시고요. 두 번째 있는 입력되어져 있는 이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한번 눌러주시고 이 퍼스트 정점을 이렇게 중앙에다가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으로 다 들어오게끔 맞춰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이렇게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가운데 정렬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맞춰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에서부터 텍스트가 표현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그러면 배경을 만들어서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배경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배경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레이어에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단색의 종이 하나를 또 꺼내보도록 하죠. 레이어에 새로 만들기 단색 하얀 도화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레이어에 새로 만들기 단색을 눌러서 종이 하나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최대 컴포지션 크기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름에다가는 배경이다 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배경. 그리고 색상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그라디언트를 줄 거기 때문에 굳이 중요하진 않겠어요. 우리는 눈에 띄게 흰색으로 한번 갖고 와볼까요? 일단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 맨 윗장에 이와 같이 하얀색 종이로 덮여졌죠? 맨 위로 레이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 효과미 사전 설정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 자, 효과미 사전 설정이다 라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입력을 해 보시냐면 경사 그라디언트 경사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생성의 그라디언트 경사라고 나오네요. 경사라고 입력을 하셔도 좋고 또는 그라디언트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생성의 그라디언트 경사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그라디언트 경사를 끌어오세요. 그라디언트 경사를 끌어서 지금 배경에다가 이렇게 입력해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검정과 흰색으로 이와 같이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작 색상을 클릭을 하셔서 자, 시작 색상은 이렇게 붉은색의 진한 와인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 그리고 자, 끝 색상에다가는 밝은색 와인색을 선택을 해주셔서 확인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선형 경사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것은 방사형 경사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 중심이 여기가 있네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방사 형태가 완성이 됐죠. 자, 우리는 이 중심이 이쪽 중앙으로 오기를 희망해요. 따라서 경사의 시작 부분에 이 부분에다가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 중앙에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자, 경사가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되셨어요? 경사 끝부분에다가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끝부분에도 이렇게 경사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을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부분에다가 경사를 여기 모서리 끝에다가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만한 이와 같은 그라디언트가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배경을 맨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맨 아래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원했던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된 겁니다. 배경까지 넣어서 예쁘게 완성을 해봤어요.